정치를 국민들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현대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실현되죠.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출당 얘기 아니면 하여튼 당에서 제 발로 나가든지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저 의미를 보다 좀 깊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는 정당을 떠나서 이제 국민을 직접 상대하면서 대중을 기반으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해경공 김씨 얘기가요.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친문 쪽에서는 엄청난 사건이고 관심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그전부터 큰 기대를 안 했던 분들은 이거는 그 해경공 김씨 사건이 충격이 큰 것은 소위 내부를 향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인데 지금 한국당이나 뭐 그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건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여권 테두리 안에서 이게 만약 맞다면 정치적 생명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였죠. 일단 오늘 사정당국이라는 출처를 빌어서요. 이 지사에 대한 상당히 불리할 듯한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김재 변호사님. 그 해경공 김 씨의 트위터 계정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계정 만들 때 이제 그 계정 가입할 때 이메일 하나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메일로 이제 트위터 내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트위터 뭐 비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뭐 이런 장치 만들 때 이제 그 계정 가입할 때 이메일 하나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메일로 이제 트위터 내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트위터 뭐 비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뭐 이런 장치로 이메일 하나씩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한 이메일이 KHK631000이라는 아이디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가 김혜경 씨의 다음 아이디라는 거죠. 왜냐 다음에서 이제 계속 수사당국이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KHK631000 아이디가 다음에서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로 접속한 마지막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재명 씨의 자택이었다라는 점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그 트위터에서 활동을 한 것이 거의 김혜경 씨인 것이 굉장히 좀 근접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격파할 어떤 새로운 증거가 과연 나올 것인지 이거에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 측일지 검찰 측일지 모르지만요. 사정당국이라는 그런 출처를 통해서 하나씩 증거나 아니면 단서가 흘러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을 서로 벌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김 교수님, 물론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지만 전폭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증거를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오후에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닌 증거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장모님 생신 사진을 올리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도 반격 카드를 내놓고 있는 거죠. 저 현장에 있어서도 이제 뭐 사회부나 정치 기자 할 때 항상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상황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일단은 사정당국이라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일단은 사정당국이라는 말로 흘렸다는 것, 뭔가 상황 반전을 지금 서로 꾀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역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 18일에 트윗을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올렸던 두 개의 트윗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 트윗에서는 당시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모님의 생신잔치에서 딸인 부인 이제 김혜경 여사가 딸인 거죠. 어머니를 위한 생신잔치를 하는 장면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있고요. 그 시간대에 긴 또 트윗글이 작성이 되는 그 장면들 두 개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모님 생신 엄마를 위해서 생일잔치에 분주한 김혜경 씨가 과연 그 시간에 그런 트윗을 올릴 수 있었겠느냐고 이제 비교를 올린 건데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관련되는 아마 정황 증거들, 왜냐하면 경찰이 내놓고 있는 것도
현재는 정황 증거거든요. 네. 직접 뭐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가 이걸 작성하는 장면에 거기에 가서 그 아이디라 이런 증거는 없고 자택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지인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뭐 했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에 정면으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한 가지, 또 하나는 경찰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함으로써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이제 두 가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 뭐 곳곳에 이런 정보를 찾아달라 요청도 하고 본인도 나설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정치권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본인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들,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SNS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장모님 생신잔치에도 아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본인이 올린 거였는데요. 어쨌든 나도 그렇게 트윗 중독이지만 1년에 10,000건을 못 했는데 어떻게 내 아내가 1년에 10,000건 이상을 쓰냐. 또 장모님 생신잔치에 저렇게 초를 끄고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 와중에 트윗을 쓸 수 있고. 오히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혜경 씨 혼자 사용했겠느냐, 여러 명이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 본인에 대한 어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서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검증을 했습니까? 혼자 대학 병원에 가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셀프 검증까지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휴대폰만 제출하면 과연 여기에서 아이디가 뭐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김혜경 씨가 사용을 했는지 이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김혜경 씨는 오히려 지금 핸드폰을 교체하고 또 경찰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식의 취지로 이제 그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이 김혜경 씨가 안 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내 핸드폰에는 그런 아이디가 접속된 적이 없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아이디를 한 적이 없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트위터에 날짜라느니 이런 구차한 별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좀 편한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또 이재명 지사가요. 서초동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경찰 측에서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내가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저명한 헌법학자까지 찾아갔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우리나라에 그 피사실 공표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에서 아직 기소 전 단계에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언론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매번 제기된 문제예요. 그리고 피사실 공표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항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 우선이라는 논리로 그게 다 무마가 됐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아마 본인은 왜 자꾸 기소도 안 됐는데 이런 증거 관련한 거 그리고 해경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라는 증거가 자꾸 언론에 나오느냐 본인은 되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독하게 당한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재명 지사 혼자만 당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당한 것도 아니고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이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뭐 더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다. 권력의 견제를 받게 된다. 내가 여권 지사인데 라고 하면서요. 당장 이번 주말에도요. 형님 사건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는 걸로 이미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거의 쓰나미처럼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도정도 걱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까지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 이외에 더 중요한 사건이 많아요. 지금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정도 사건하고 김부선 씨 사건, 해경부 김 씨 사건이 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국당에서 그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성남 그 FC 축구단의 후원금 약 160억 원을 기업들로부터 걷어서 거기서 소위 일종의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그걸 다른 데에 유용하지 않았느냐. 사안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사도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 지금 약 11건 정도가 수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크게 보도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 넘으면 될까 하는데 오히려 더 앞에 에베레스트가 10개 이상 쌓였다는 말씀 같아요. 바로 지금 나왔던 거 해경공 김 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작 타격이 될 사건들이 따로 있다. 지금 민주당 중진 인사인 안민석 의원까지 형님 문제를 이야기를 하던데요.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결코 본인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당이 탈당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새로운 돼서 페이지가 그 뭡니까? 페이지에서 정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아닙니다. 형님 문제입니다. 이 해경군 김씨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예.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지 이재명 스스로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없어요, 않는 법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책임입니다. 근데 형님 문제는 경찰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기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지사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조금씩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여러 정당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저런 제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의 경우 이 사안이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있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당에도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들, 더구나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RN서치가 한 건데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재명 지사에 관한 한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유의미 있게 보고 싶은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에서는요.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책임보다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물론 극렬 지지층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보면은 그래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복잡한 신경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다른 이 대통령에 비하면 아직도 높습니다. 아직도 한반도 평화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경로를 가고 있긴 하지만 민생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당의 흐름도 지금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이재명 지사를 공천을 했었고 그 공천을 통해서 당의 사실 대표적인 지자체 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대통령 차기 이 후보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당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그리고 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지지층에서도 그러한 복잡한 신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이반된 지지층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 이렇게 국정 동력이 집권 3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국정 동력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과 당대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지지층들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해경군 김 씨의 발언들 4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다면 여권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과도한 막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나요, 김의경 씨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희가 지지했던 사람, 존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권 비토 세력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졌는지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야말로 노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카카오 스토리 잠깐 하다 그만둔 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공작이나 이런 걸로 보는데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도 부정부패하거나 하지 않고 좋은 나라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전쟁을 없애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신하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백영공 김 씨는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이 씨라고 팬카페 운영자가 밝혔다. 저희도 확인을 했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초에는 그 계정이 맞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계정이 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또 아니다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단계였고요. 그걸 이제 카페 지지가 경찰에 알려준 거죠. 계정은 본인이 맞다고 그랬다. 맞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고요. 원내 지지 세력도 별로 없는데 늘 특유의 강공, 돌직구 발언으로 헤쳐왔었거든요. 이번에도요. 혹시 이분이 피아가 선명히 갈리는 전쟁을 하신 분인데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양입니다라는 걸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SNS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면전을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네. 지금 한국당하고 전면전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한국당은 여권 내 보고 비표 있어요. 세력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못할 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가지도 않을 거고 제가 예상해 보건대 경기도지사직을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해가 바뀌면 집권 3년 차라고는 합니다만 만 2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네. 지금 셀 때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집권 4년 차, 5년 차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시간이 지나가길 그리고 재판 결과가 법적으로 당선 부여형이 선고가 안 되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당에 남아서 사퇴는 지켜보겠지만 어떤 전면전을 특히 본인의 장기인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중의 어떤 선동을 통해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피할 처마가 있는데 굳이 맨몸으로 폭풍우 맞아가지고 독감 걸릴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위기 때마다 손을 잡아줬던 이해찬 대표는 있었는데요. 김 변호사님, 지금 이해찬 대표 쪽으로는 기자분들이 좀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침묵을 오래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좀 짜증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신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지사 논란은 여권 대 여권 내의 대결이고 여권의 분열을 보여주는 어떤 단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끌어안고 통합하고 화해하는 메시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처단하는 메시지로 갈 것이냐 이제 이걸 두고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결국은 통합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잘게 쪼개져봐야 그냥 민주당에게 더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화합하고 조화롭게 갈 것인가에 이제 온 정치력이 다 집중돼야 될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밑에 있지만요. 사실상 이해찬 대표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화영 부지사가요. 이해찬 대표하고 만찬을 한 것을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 의원님. 저렇게 만나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이야기 했겠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안 했다고는 하지만. 이해찬 대표도 입장이 지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표정도 온화하게 짓고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예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표정도 그렇고 그냥 뭐랄까요 온몸에 신경질이 그대로 곤두선 듯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화영 경기도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부지사인데 뭐 부지사 이름을 하도 여러 번 바꿔서 대책도 논의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또 당이 사실은 친문, 비문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과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야권의 공격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이해찬 대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또 경기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찬 대표는 아마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성향이 보면은 과거에 정치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재명 지사랑 비슷해요. 똑 부러지고 직설적이고 공격하고 경공법으로 택해서 그래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애증이 다 함께 있다. 지금 당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실은 증의 표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나 지금 당에서 청년 배당이라든가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국 경기도에서는 전혀 지사를 갖지 못했던 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애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연 어느 선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보는 것도 일단 일정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정말로 구체적이고 그런 증거들이 나와서 안 될 경우에는 당도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의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아마 신모 원려 고민하면서 지금 상황을 하나씩 추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부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 어떤 탈당을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 문제가 돼가지고요. 지금 추가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이재명 지사는요. 자신의 근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리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리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증인으로 참석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행정감사에 제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배 변호사님. 자, 이 사람 특유의 정면 돌파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정면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사실에 기반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끌어갈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본인 트윗에서도 투표를 했지만 경찰 조사가 맞다라는 쪽에 더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면 돌파를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지지자들은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본인이 지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런 비하 발언에 대해서 과연 이 경기도지사